서울 노원구 상계동. 1989년에 태어난 권세희 씨는 이곳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집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고 중학교 담장 너머로는 늘 다녔던 문방구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는 얼굴이 보였고 그 덕분에 세희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보다 익숙한 삶의 안정을 느끼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얌전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표정과 기척만으로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았고 가정 형편을 잘 알기에 어린 마음에도 손이 먼저 나가는 아이였습니다. 세희의 어머니는 상계시장 안쪽에서 속옷과 양말, 실내화를 파는 좌판을 오래도록 지켜왔습니다. 언제나 검정 앞치마에 장갑을 끼고 있었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엔 밤새 물건을 다시 접어 정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인력사무소에서 출근 카드를 끊고 공사장으로 나가셨죠. 비 오는 날이면 돌아와 젖은 양말을 마루 위에 벗어놓곤 딱 하루만 쉬고 싶다는 말을 중얼거리셨지만 다음 날이면 또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로와 고생은 집안에서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남에게 신세 안 진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고 세희도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티내지 말 것, 남의 동정을 사지 말 것. 고생은 티내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라는 걸 너무 일찍 배운 셈이었죠. 집안 사정이 나아질 날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래도 세희는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밝았고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기에 미술 시간만 되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중학교 때는 종이접기 대회에서 상도 받았고 고등학교 땐 미술부 활동을 하며 포스터 공모전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미대 진학을 권했지만 세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록금은커녕 식비조차 빠듯했던 집안 형편의 진학은 사치였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네일숍에 취직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손톱 끝을 다듬는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녀는 창동의 작은 상가 2층에 1인 뷰티샵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예약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 안엔 꿈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창업이었지만 그녀는 꿈이 컸습니다. 언젠간 내 이름 걸고 프랜차이즈 하나 만들 거야.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야무졌습니다. SNS 마케팅도 독학으로 배웠고 가게 인테리어도 유튜브로 공부해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의자 하나, 조명 하나까지 직접 고르며 밤을 지새운 날도 많았죠. 열정 하나만으로 손님을 모았고 진심은 결국 통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노원구 일대에서 제일 잘하는 샵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예약은 한 달치가 찼습니다. 그 무렵 세희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제 전세는 끝. 내 집이 있어야 내 인생도 버틸 수 있어. 2020년 가을 마침내 그녀는 상계주공사단지 17평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 노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초중고가 몰려있는 지역이라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주와 생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건이었고 집 앞에서 샵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평생 처음 가지는 내 집이었고 잦은 이사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대출은 2억 7천만 원 정도를 은행에서 받았고 부족한 자금은 카드론, 소액대출, 적금 해약까지 총동원해 마련했습니다. 입주 후 처음 1년은 말 그대로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집 계약서를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커튼 색깔 하나까지 고민하며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퇴근 후 전자레인지를 돌리며 앉아 TV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세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렸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사람 됐다. 그 한마디에 세희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에 허덕이긴 했지만 샵 수입으로는 그럭저럭 감당이 가능했고 그땐 정말 삶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가 본격화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거리두기, 영업 제한, 사람들의 외출 기피. 샵 운영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예약은 반, 토막 수입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줄을 섰던 고객들도 하나둘 사라졌고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세희 씨는 집에 한 방을 내놓았습니다. 직장인 여성에게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어차피 혼자 사는데 방 하나쯤 나눠 쓰는 건 괜찮아. 그렇게 월세 수입으로 겨우겨우 버티며 지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축은행에 손을 벌렸고 이어서 대부업체 두 곳에서 연달아 돈을 빌립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점점 경사 아래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빌린 금액은 3천만 원. 급한 불만 끄자는 생각으로 저축은행 창구를 찾았고 한 번의 대출이 승인되자 마음 한편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시 벌면 돼. 하지만 그 돈은 이자 갚는 데 쓰였고 다음 달이면 또 똑같은 구멍이 났습니다. 결국 한 달 뒤엔 다른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서류도 심사도 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빌릴 수 있다면 아직 괜찮은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지막으로 1,400만 원까지 빌렸을 땐 이미 채무가 4억 원을 넘긴 뒤였습니다. 대출 상환일은 모두 제각각이었고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납부일이 겹치는 날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전엔 대출 갚고 오후엔 카드값을 미루고 밤엔 다시 대부업체 앱을 켜고 잔고를 확인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원금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돌려막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만 200만 원을 넘겼고 그마저도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연체가 찍히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태도가 바뀌었고 핸드폰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2023년 1월 결국 그녀의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혔습니다. 처음 등기소에서 그 문서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고 손이 떨려 휴대폰 화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 경매까지 가겠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친구에게, 사촌에게, 그동안 연락 안 하던 선배에게도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SNS에선 쓸만한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샵에서 쓰던 미러 조명, 스팀 타월기, 마사지 침대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은 시간만 조금 미뤄졌을 뿐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경매는 어렵사리 취하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연체는 이어졌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더 거세졌습니다. 전화기는 거의 꺼놓고 살았습니다. 울리는 벨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날이 많아졌고 낯선 번호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두 번째 경매가 다시 시작됐고 이번엔 더는 막아낼 힘도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겠구나. 2025년 2월 그녀의 아파트는 3억 5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처음 샀던 가격보다 1억 원 낮은 금액. 낙찰일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외운 것도 창밖 햇살의 방향도 다 기억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낙찰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집은 내가 내 힘으로 샀던 집이었어. 본인이 투입했던 자기 자본 1억 4,500만 원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 남은 건 1억 이상의 미배당 잔존 채무. 그리고 그녀의 이름 앞에 따라붙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희 씨는 더 이상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노원구의 반지하 원룸에 삽니다. 창문은 작고 빛은 잘 들지 않지만 어쨌든 지붕 있는 공간입니다. 방 안에선 낮엔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노트북 앞에 앉아 내일 자격증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다리 저린 건 익숙해졌고 식은 커피도 이젠 무덤덤합니다. 주변에선 그만하면 많이 버틴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샵 열 생각은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대출 없이 진짜 내 힘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